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죽 머리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적은 도구들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요. 처음에 어려운 것부터 하면은 금방 지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머리핀 같은 경우는 선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자재 같은 경우도 요새는 인터넷에서 굉장히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 한 200원 정도 합니다. 이런 똑딱이 머리핀보다는 집게로 되어 있는 게 작업하기도 편하고 완성품으로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런 적은 제품은 가죽이 적게 들기 때문에 초반에도 부담이 좀 적습니다. 자투리 가죽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집게는 좀 얇은 게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집게 윗부분을 가죽으로 씌울 건데요. 예전에 이런 하트 몰드를 이용해서 만든 머리핀이 있는데 만들고 나서 위에 이렇게 강력 본드로 붙여보니까 쉽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글루건으로 이렇게 덕지덕지 붙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모양 있는 거는 예쁘고 좋은데 위아래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꼈을 때 모양새가 다른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심플하게 타원을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죽칼을 쓸 건데요. 이렇게 컵으로 자르는 경우는 커터칼 같은 경우는 휘기 때문에 손 다칠 위험이 있고 힘도 안 받기 때문에 가죽칼을 써줍니다. 재단도 저는 그냥 핀 크기에 맞춰서 바로 재단을 하고요. 이런 작은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려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실수하면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를 갖고 그립니다. 은펜으로 그리기 때문에 틀리면 바로 지울 수 있어서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핀을 가죽 안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핀 넣을 수 있게 일자로 뚫어줍니다. 이제 중간을 자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바로 자르기보다는 양쪽 끝을 먼저 자르고 나서 가운데가 남았을 때 가운데를 잘라줘야지 과하게 잘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를 때는 최대한 천천히 조심조심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을 직각으로 세워서 자르는 게 포인트고요. 날을 눕히면은 이게 단면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세워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좀 단면이 좀 가죽 털이 많아서 이렇게 라이터로 조금 지져줬습니다. 자른 부분이 잘 들어가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가죽을 씌우려고 했는데 가로로만 자르니까 집게 윗부분이 안 들어가서 아까 자른 부분으로 해서 위에 네모나게 좀 추가적으로 잘라줬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인데 처음에 만드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집게 윗부분까지 씌워지네요. 이제 윗부분을 만들 건데 이미 자른 밑부분에 공예풀을 발라줘서 가죽에다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가죽 단면이 일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저는 선호합니다. 이번에 자르는 부분이 가죽 털 부분이기 때문에 표면보다 자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러 번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털이 있는 부분은 좀 자를 때 날이 좀 걸리는 느낌이 나서 한번 실수하면은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바느질을 위해서 가죽을 뚫어줄 건데요. 다이아몬드 송곳을 사용할 거라서 은펜으로 뚫을 자리를 미리 표시해 줍니다. 자막에 나온 방법대로 해주시면 바늘구멍 사이를 최대한 일정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송곳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천천히 뚫어줍니다. 사실 2날짜리 치질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작은 제품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송곳으로 하는 것이 좀 편하더라고요. 이제 바느질을 해줄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바늘 하나만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제품은 포니를 쓰기가 조금 애매한 크기라서 하나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바늘을 밑에서 위로 넣어줘서 시작을 해야 실 끝부분이 핀 아랫부분으로 와서 실 처리 자국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바느질 첫 부분은 이렇게 2번 감아줘서 실이 풀리지 않게 해줍니다. 한쪽으로 꾸밀 때는 바늘을 넣고 실을 너무 센게 당겨주면 나중에 표면을 봤을 때 좀 가죽이 울어버리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균등한 힘으로 당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바느질을 했으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한번 바느질을 더 해줍니다. 바늘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 바느질 할 때 한 칸 한 칸 약간 띄엄띄엄 이렇게 바느질이 됐기 때문에 반대로 할 때는 그 빈 부분을 채워주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핀 아랫부분으로 실을 끝내서 실 처리 자국을 숨겨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라이터로 천천히 지지고 라이터 머리 부분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죽 단면을 마감을 할 건데 사실 마감하지 않아도 가죽은 쓰다 보면 사용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면 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완성돼 보이는 제품을 위해서 토코놀로 단면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가죽 단면에만 이렇게 발라주고 표면에는 최대한 묻지 않게 잘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토코놀 발라주면 토코놀을 조금 말린 다음에 슬리커로 이렇게 구두 닦듯이 문질러주면 됩니다. 약간 문질러서 열을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단면이 약간 반짝반짝해질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지만 요번에 기리매라는 걸 이용해서 추가로 마감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기림의 약칠기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작은 제품을 만들 때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면봉 같은 걸로도 충분히 발라줄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작은데도 사실 값이 좀 나갑니다.
기리미를 발라줄 때는 면봉이 단면에 닿는 것이 아니라 약품만 약간 닿을 정도로만 살짝 떼서 바르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단면이 도톰하고 일정하게 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한번 바르고 말린 다음에 또 한번 덧칠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쁘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기림의 마감은 사실 예쁜데 그 가죽마다 맞는 색깔의 기리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쓰이는 가죽의 색깔에 맞춰서만 몇 가지를 사놓고 보유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말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게핀을 끼우면 완성입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모양이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쁩니다. 착용샷인데 실제로 보면 더 예쁩니다. 검정색 같은 걸로 만들면 어른들도 충분히 예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